이젠 날 죽일 거야? 수지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까스로 말을 내뱉었다. 숨이 점점 가빠졌다.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천장에 형광등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고 귓가에선 기계음만 희미하게 울렸다. 민재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든 채 복도 쪽으로 걸어나갔다. 등이 멀어졌다. 차갑게. 방 한쪽 구석 선영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시어머니의 눈빛엔 연민 따위 없었다. 오히려 조급함이 어려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듯한. 그리고 지현. 민재의 애인. 그녀는 수진의 침대 옆에서 산소 튜브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손가락이 천천히 밸브를 조였다. 산소가 끊겼다. 이게 진짜였구나. 수지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니, 검어졌다. 기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1년 전 그녀는 행복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다. 민재의 미소, 따뜻한 말투, 다정한 손길. 그 모든 게 진짜라고 생각했다. 아버지 정훈이 경고했을 때도 수지는 귀를 막았다. 그 남자 믿지 마라. 내 돈만 보는 거야. 아빠는 항상 그래. 내가 누구 만나든 반대만 하잖아. 수지는 소리쳤고 집을 나왔다. 아버지와 연을 끊다시피 했다. 그리고 민재와 결혼했다. 25,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녀에게 민재는 평범한 사랑처럼 보였다. 하지만 평범함은 가면이었다. 결혼 후 반년쯤 지났을 때 민재는 변했다. 왜 그렇게 늦게 들어와? 일이 그렇게 중요해? 친구들이랑 만나지 마. 시간 낭비야. 엄마가 우리랑 같이 살겠대. 괜찮지? 수지는 참았다. 사랑이니까. 결혼이 원래 이런 거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선영이 들어왔고 집은 점점 감옥이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임신 소식을 알렸다. 민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하지만 그의 눈 깊숙한 곳에서 수지는 뭔가 다른 것을 봤다. 계산, 냉정함, 기대. 그날 밤 민재는 휴대폰을 켜두고 잠들었다.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잘 되고 있어? 100억이면 충분하지. 수진의 손이 떨렸다. 100억. 생명보험금이었다. 그녀 이름으로 가입된. 지금 이 순간. 산소가 끊긴 병실에서 수지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걸. 임신도 출산도 이 병실도. 그녀를 죽이기 위한 무대였다는 걸. 아빠.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 수지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자신을 지키려 했던 그 사람. 자신이 밀어냈던 그 사람.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수진아. 정훈이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 뒤로 보안요원들과 의료진이 쏟아져 들어왔다. 내 딸 손대지 마. 수지는 희미하게 웃었다. 아버지가 왔다. 늦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 수진아, 그 남자는 안 돼. 아버지 정훈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수지는 그때 듣지 않았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다. 아빠는 항상 그래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마음에 안 들어 하잖아요. 수지는 아버지 앞에서 소리쳤다. 정훈의 서재, 거대한 책장 앞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민재 오빠는 달라요. 진심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줘요. 정훈은 책상에 기대어 딸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엔 걱정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수진아, 아빠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줄 아니? 그 남자 눈빛 봤어.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있는 걸 보고 있더라. 그만해요. 수지는 돌아섰다. 눈물이 핑 돌았다. 왜 아버지는 자신의 행복을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
왜 항상 의심부터 하는 걸까? 전 민재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아빠가 뭐라고 하든. 그렇게 수지는 집을 나왔다. 아버지와의 연락을 끊었다. 전화도 문자도 무시했다. 민재는 그런 수진을 다정하게 안아줬다. 괜찮아, 수진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시간이 지나면 장인어른도 이해하실 거야. 민재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그의 품은 따뜻했다. 수지는 그 안에서 안도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수진의 친구 몇 명과 민재의 가족들만 참석했다. 정우는 오지 않았다. 수지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빈자리가 계속 눈에 밟혔다. 축하해요, 새댁. 선영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민재의 어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차가운 게 있었다. 수지는 그때 느꼈어야 했다. 신혼 초 모든 건 괜찮아 보였다. 민재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줬다. 출근할 때면 현관까지 배웅했다. 수진이 늦게 들어오면 저녁을 차려놨다. 오늘 프로젝트 어땠어? 힘들었어. 클라이언트가 계속 디자인 바꾸래. 우리 수진이 고생 많네. 내가 어깨 주물러 줄까? 민재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수지는 그의 무릎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행복했다. 이게 결혼이구나 싶었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났을 때 균열이 시작됐다. 수진아, 오늘도 야근이야? 민재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수지는 가방을 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미안해. 내일까지 마감이라서. 매일 그러네. 일이 그렇게 중요해? 민재야, 내일이잖아.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변했다. 따뜻함이 사라지고 차가움이 스며들었다. 그 후로 민재는 조금씩 변했다.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 또, 요즘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야? 한 달에 한 번인데? 그래도, 결혼했으면 가정에 신경 써야지.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한 달에 한 번 친구를 만나는 게 문제라는 건가? 하지만 싸우기 싫어서 수지는 약속을 취소했다. 미안, 은지야.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허전했다. 민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수진이 약속을 취소했다는 걸 알면서도 고마움 한마디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선영이 왔다. 수진아, 엄마가 우리랑 좀 살아야겠대.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 응? 근데 갑자기? 갑자기는 무슨? 아들이랑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민재는 이미 결정된 일처럼 말했다. 수진의 의견은 묻지 않았다. 선영은 이틀 후 짐을 들고 들어왔다. 집은 더 이상 수진의 공간이 아니었다. 선영은 부엌을 장악했고 거실을 차지했고 수진의 생활에 간섭했다.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어떡해?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직장 여자가 화장은 왜 이렇게 진하게 해? 청소 좀 해. 집이 이게 뭐야? 수지는 숨이 막혔다. 하지만 참았다. 민재 때문에. 결혼 생활이 원래 이런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그리고 수지는 임신을 알게 됐다. 민재야, 나 임신한 것 같아. 민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는 수진을 와락 안아 올렸다. 정말? 우리 아기가?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대박이다. 엄마. 수진이가 임신했대요. 선영도 기뻐했다. 하지만 수지는 그날 밤 민재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걸 봤다. 계산하는 눈빛, 측정하는 눈빛, 기대하는 눈빛. 그건 아빠가 되는 남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수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옆에 누운 민재의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뭔가 잘못됐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직 알지 못했다. 임신 5개월째 수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거울 앞에 선 수진은 자신의 몸을 바라봤다. 둥근 배, 도톰해진 얼굴, 부은 발목. 예전의 날씬한 몸매는 사라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하지 않았다. 수진아, 뭐해? 민재가 침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수진은 재빨리 옷을 입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수진은 요즘 계속 불안했다. 민재의 행동이 이상했다. 전보다 더 자주 늦게 들어왔고 휴대폰을 볼 때면 화면을 가렸다. 민재야, 요즘 야근 많이 하네? 응, 신약 런칭 준비 중이라서. 바빠 죽겠어. 민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수진이 쓰지 않는 향이었다. 선영의 간섭도 심해졌다. 수진아, 임산부가 그렇게 일을 해도 돼? 전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긴. 뱃속 아기는 생각도 안 해?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 하지만 제 일이잖아요. 일이 뭐가 중요해? 아기가 먼저지. 선영은 목소리를 높였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민재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엄마 말이 맞아, 수진아. 좀 쉬는 게 어때? 민재야, 넌 내 편 아니야? 편이 어딨어. 엄마가 내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수진은 할 말을 잃었다. 결국 그녀는 회사에 출산 휴가를 신청했다. 자신이 키워온 프로젝트들을 동료에게 넘겼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집에만 있게 되면서 수진은 더 많은 걸 보게 됐다.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황급히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수진은 귀를 기울였다. 응, 알았어. 다음 주? 그때 보자. 목소리가 달라졌다. 부드러워졌다. 누군가와 통화할 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연인과 통화하는 목소리였다.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음 날 민재가 출근한 후 수진은 그의 서재를 뒤졌다. 손이 떨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바, 꽃집. 날짜를 확인했다. 수진과 함께 있지 않았던 날들이었다. 이게 뭐지? 수진은 주저앉았다. 민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야근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재가 들어왔을 때 수진은 영수증을 내밀었다. 이게 뭐야?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설명해 줄래? 그게 거래처 사람들이랑 회식한 거야. 꽃집 영수증도? 아, 그건 엄마 생신 선물. 어머니 생신은 3개월 전이었는데 민재는 말문이 막혔다. 수지는 눈물이 핑 돌았다. 다른 여자 있지? 무슨 소리야? 거짓말하지 마. 나 바보 아니야. 수지는 소리쳤다. 배가 조여왔다. 민재는 다가와 수진의 어깨를 잡았다. 진정해, 수진아. 애기한테 안 좋아. 애기? 지금 그게 문제야? 수진아, 오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민재는 수진을 달랬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수진은 알았다. 그날 밤 수진은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다. 물소리에 묻혀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잘못 선택했나 봐.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문 밖에서 민재와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수진이가 눈치챈 것 같아요. 괜찮아. 조금만 참아. 얼마 안 남았잖아. 그래도 불안해요. 걱정 마. 다 계획대로 될 거야. 수지는 숨을 죽였다. 계획? 무슨 계획?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수지는 민재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했다. 민재가 샤워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다. 수진의 생일이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수지는 몇 가지 숫자를 시도했다. 모두 틀렸다. 마지막으로 민재의 생일을 눌렀다. 화면이 열렸다. 메시지 앱을 열었다. 이름 없는 번호들이 보였다. 하나를 눌렀다. 내일 봐. 보고 싶어. 나도. 조금만 기다려. 곧 끝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 곧이야. 애기 낳으면 다 정리할게. 수진의 손이 얼어붙었다. 애기 낳으면 다 정리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지? 샤워 소리가 멈췄다. 수지는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침대로 돌아왔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민재가 나왔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미소 지었다. 왜? 표정이 안 좋네. 아니, 괜찮아.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민재는 자신을 버릴 생각이었다. 아니, 더 나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결심했다. 아버지에게 연락해야 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 없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할까?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수지는 전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배에서 통증이 왔다. 수지는 배를 움켜쥐었다. 민재가 달려왔다. 수진아, 괜찮아? 아파, 배가 아파. 병원 가자. 지금 당장. 민재는 수진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수지는 알았다. 그건 진짜 걱정이 아니라는 걸. 계산된 연기라는 걸.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는 걸. 병원 응급실의 형광등이 눈부셨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었다. 차가운 젤이 배에 발라졌고 기계 소리가 울렸다. 태아는 괜찮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의사가 말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재는 옆에서 수진의 손을 잡았다. 다행이다가 수진아. 정말 놀랐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수지는 그의 손에서 온기를 느낄 수 없었다. 차가웠다. 기계적이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네요. 임산부는 안정이 중요합니다. 푹 쉬세요. 의사가 처방전을 끊으며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침묵이 흘렀다. 민재는 운전에만 집중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의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민재야. 응? 우리 괜찮은 거지?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괜찮지.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울에 비친 수진을 피했다. 집에 도착하자 선영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 괜찮아? 애기는? 네, 괜찮아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임산부가 그렇게 흥분하면 어떡해. 선영의 말투에 가시가 돋쳐 있었다. 마치 수진이 일부러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죄송해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다. 지쳐 있었다. 들어가서 쉬어. 나도 피곤해.
민재는 그렇게 말하고 침실로 들어갔다. 수진을 부축하지도 씻는 걸 도와주지도 않았다. 수진은 혼자 화장실로 갔다. 거울 속 자신이 초라해 보였다. 부은 눈, 창백한 얼굴, 축 처진 어깨. 이게 내가 원했던 결혼일까? 속삭였지만 대답은 없었다. 며칠 후 수진은 민재의 변화를 더 확실히 느꼈다. 아침마다 해주던 커피는 사라졌다. 출근할 때 인사도 없었다. 퇴근하면 바로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민재야, 저녁 먹었어? 응, 밖에서 먹었어. 나는? 엄마가 차려놨을 거야. 민재는 수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그리고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수진은 부엌으로 갔다. 선영이 상을 차리고 있었다. 혼자 먹어. 민재는 먹었대. 네. 수진은 혼자 밥상 앞에 앉았다. 국과 반찬이 차려져 있었지만 입맛이 없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임산부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떡해. 애기 생각 좀 해. 선영이 쏘아붙였다. 수진은 억지로 밥을 입에 넣었다. 목이 메었다. 그날 밤 수진은 민재가 잠든 후 그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손이 떨렸지만 알아야 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화면이 열렸다. 메시지 앱을 열었다. 새로운 대화가 있었다. 이름은 지연. 지연 오늘 보고 싶었어. 민재 나도. 미안해, 요즘 수진이 때문에 정신없어. 지연 그 여자 언제까지 참아야 해. 너무 답답해. 민재 조금만 더. 애기 낳으면 보험 처리하고 정리할게. 지연 정말? 약속이야? 민재 약속해. 그러면 우리 둘이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수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다. 보험 처리. 정리. 새로 시작.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폭발했다. 민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막혔다. 화장실로 달려가 입을 막고 울었다. 어떻게. 배를 감싸 쥐었다.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 작은 발길질.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결심했다. 아버지에게 전화해야 했다. 1년 만에. 자존심 같은 건 필요 없었다. 살아야 했다. 민재가 출근한 후 수지는 전화기를 들었다.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익숙하고 따뜻한. 아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수진아? 수진이 너야? 응, 아빠, 나야. 무슨 일이야? 괜찮아? 정훈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수진은 흐느끼며 말했다. 아빠, 나 도와줘. 민재가 뭐? 무슨 일이야? 나를 죽이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지금 어디야? 집에 혼자 있어. 나 지금 간다.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마. 알았지? 응, 아빠. 수진아, 아빠가 꼭 지켜줄게. 약속해. 전화가 끊어졌다. 수진은 주저앉았다. 안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아버지가 온다. 이제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민재였다. 그는 출근했어야 했는데 돌아왔다. 수진아, 나야. 민재의 목소리가 밝았다. 너무 밝았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수진은 재빨리 전화기를 숨겼다. 거실로 나갔다. 왜 왔어? 회사는? 아, 서류 깜빡했어. 가져가려고. 민재는 서재로 들어갔다. 수진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잠시 후 민재가 나왔다. 그의 손엔 서류가 아니라 수진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이거 왜 내 휴대폰을 봤어? 민재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수진은 뒤로 물러섰다. 나 그게 대체 뭘 본 거야? 말해. 민재가 다가왔다. 수진은 벽에 등을 붙였다. 민재야, 진정해. 아기가. 아기? 지금 그게 중요해? 민재의 눈빛이 변했다. 따뜻함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 안엔 분노와 초조함만 남아 있었다. 넌 다 알게 됐구나. 뭘 안다는 거야? 시침이 떼지 마. 내 메시지 봤잖아.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부인할 수 없었다. 민재야, 제발. 늦었어, 수진아. 넌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민재가 한 발 더 다가왔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민재가 멈췄다. 수진도 얼어붙었다. 누구야? 민재가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엔 정훈이 서 있었다. 장인어른?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수진은 그 틈을 타 현관으로 달려갔다. 아빠. 문을 열자 정훈이 수진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수진아. 아빠가 왔어. 뒤에서 민재가 다가왔다. 하지만 정훈의 눈빛을 보고 멈췄다. 장인어른 무슨. 내 딸한테 손 떼면 내가 가만 안 둬. 정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울렸다. 민재는 한 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엔 당황과 분노가 교차했다. 수진아, 가자. 정훈은 딸을 데리고 집을 나섰다. 수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선영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민재야, 저 여자 그냥 보내면 어떡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진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다. 이제 끝이 보였다. 정훈의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강변 고층 아파트로 향했다. 수진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다. 눈물은 이미 말랐지만 가슴은 여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수진아. 정훈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수진은 고개를 돌렸다. 응, 아빠. 이제 다 말해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 결혼? 선영? 민재의 변화? 아니면 그의 휴대폰에서 본 그 끔찍한 메시지들? 민재가 나를 죽이려고 해. 목소리가 떨렸다. 정훈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다. 확실해? 응. 메시지 봤어. 지연이라는 여자랑 보험 처리하고 나를 정리한대. 보험?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훈의 턱에 힘이 들어갔다. 그 새끼가 감히. 정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분노가 목을 막았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정훈은 수진을 펜트하우스로 데려갔다. 넓고 깨끗한 공간이었다. 수진은 1년 만에 아버지의 집에 왔다. 낯설지만 안전했다. 여기서 지내. 당분간은. 고마워, 아빠. 고맙긴. 내가 처음부터 막았어야 했는데. 정훈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묻어났다. 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잘못 아니야. 내가 고집을 부렸어.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안전한 게 먼저야. 정훈은 수진을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강 변호사님? 저 정훈입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수진은 소파에 몸을 기댔다. 배가 묵직했다. 아기가 움직였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이런 상황에 빠뜨렸어.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1시간 후 강 변호사가 도착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강미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은 일어나 인사했다. 강 변호사는 자리에 앉으며 노트북을 꺼냈다. 정 회장님께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습니다. 남편분이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계신다는 거죠? 내 메시지에서 봤어요. 100억이라고. 100억? 강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노트북에 뭔가를 입력했다. 혹시 보험 가입하신 거 기억나세요? 아니요. 민재가 알아서 했다고만. 서명은 하셨나요? 수지는 기억을 더듬었다. 결혼 초 민재가 서류 뭉치를 가져왔던 게 떠올랐다. 여기 사인만 하면 돼. 부부보험이야. 서로를 위한 거지. 그때 수지는 의심 없이 서명했다. 민재를 믿었으니까. 네, 서명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정우는 수진 옆에 앉았다. 수진아, 다른 증거는 없어? 메시지 말고. 휴대폰에 다 있었는데 그걸 두고 나왔어. 괜찮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찾아낼 거야. 이틀 후 강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표정이 심각했다.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펼쳤다. 확인했습니다. 수진 씨 명의로 생명보험이 3건 가입되어 있어요. 3건이요? 네. 총 보험금은 100억입니다. 수지는 숨이 막혔다. 100억. 수혜자는 전부 민재 씨로 되어 있고요. 가입 시기는 결혼 직후와 임신 확인 후입니다. 민재가 계획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보험들이 전부 사망 시에만 지급되는 조건이에요. 강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그녀가 다른 서류를 가리켰다. 민재 씨는 최근 3개월간 도박 사이트에 수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빚이 상당해요. 정훈의 주먹이 테이블을 쳤다. 그 계좌 시기. 회장님 진정하세요. 우리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수지는 머리가 하얘졌다. 민재는 처음부터 자신을 죽일 계획이었다. 결혼도 임신도 모든 게 돈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 변호사가 노트북을 돌렸다. 화면에는 한 여성의 사진이 보였다. 이 사람이 지연 씨입니다. 민재 씨의 직장 동료이자 연인이에요. 수지는 사진을 뚫어지게 봤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예쁜 얼굴, 밝은 미소. 둘의 관계는 이미 2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결혼 전부터요. 뭐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민재 씨는 수진 씨와 결혼할 때 이미 지현 씨와 사귀고 있었어요. 둘은 SNS에 서로의 사진을 올리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어요? 그냥 돈?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강 변호사는 조용히 물티슈를 건넸다. 죄송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더 있어요? 정훈이 물었다. 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현 씨의 계좌로 민재 씨가 매달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었어요. 수진 씨 카드로요. 내 카드로? 네. 수진 씨 명의 신용카드가 5장 발급되어 있는데 그중 3장은 민재 씨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무너졌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 사랑도 결혼도 아기도. 수진 씨 정신 차리세요. 강 변호사가 수진의 어깨를 잡았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제 반격할 차례예요. 어떻게요? 먼저 보험 계약을 무효화시킵니다. 사기 계약이니까요. 그리고 민재 씨를 고소합니다. 사기, 횡령, 살인 예비 혐의로요. 살인 예비? 네. 메시지 내용과 보험 계약, 그리고 수진 씨의 진술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정훈이 끼어들었다. 그런데 수진이 휴대폰을 두고 나왔잖아요.
메시지 증거가 없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통신사에 요청해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만 있으면요. 강 변호사는 자신만만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진 씨, 병원 가세요. 병원요? 네. 지금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아버지의 집은 안전했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민재가 가만히 있을까? 선영은? 지연은?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수지는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모르는 번호.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수지는 받았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민재였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왜 집을 나간 거야? 당신이 하는 짓 알면서 그래요? 무슨 소리야? 오해야, 수진아. 다 오해라고. 오해요? 100억 보험금이 오해예요? 지연이랑 나눈 메시지가 오해예요? 침묵이 흘렸다. 긴 침묵. 수진아, 제발 돌아와. 우리 얘기 좀 하자. 이제 늦었어요. 당신 법정에서 봐요. 수지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다. 전화를 끊은 후 수지는 핸드폰을 꺼버렸다. 더 이상 민재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거짓말도 변명도 애원도. 거실로 나가자 정훈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보고 있던 그는 수진을 보며 물었다. 누구한테 전화 왔어? 민재요. 돌아오래요. 그 자식이. 정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수지는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빠, 나 무서워.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민재가 정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 맞죠? 정훈은 노트북을 덮었다. 딸을 마주봤다. 수진아, 증거가 명확해. 보험금, 메시지, 빚. 다 계획된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돈 때문이지. 그 자식한테 넌 사람이 아니라 돈이었어. 수지는 눈물을 삼켰다. 가슴이 아팠다. 내가 바보였어요. 아빠 말 들을 걸.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너랑 애기만 무사하면 돼. 정우는 수진의 어깨를 안았다. 밤 11시 수지는 잠들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배를 쓰다듬었다. 아기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위험한 곳에 데려갔어. 속삭였다. 눈물이 또 흘렀다.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정훈의 목소리였다. 전화 통화 중이었다. 네, 경찰서장님. 제 딸이 위험합니다. 보호 조치가 필요해요. 수지는 일어나 문을 살짝 열었다. 남편이 살해를 계획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강민아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 중이에요. 정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경비를 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정훈은 한숨을 쉬었다. 수지는 조용히 다가갔다. 아빠 괜찮아요? 수진아. 못 잤구나. 경찰에 전화한 거예요? 응. 내일부터 경호원들이 우릴 지킬 거야. 그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진실을 말했다. 수지나 민재는 이미 선을 넘었어. 100억이면 사람 목숨쯤은 가볍게 여길 거야. 수지는 몸이 얼어붙었다. 다음 날 새벽 3시 수지는 갈증에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는데 창밖에서 움직임이 보였다. 누군가 아파트 입구 쪽을 서성이고 있었다. 수지는 창문 가까이 다가갔다. 가로등 불빛 아래 민재가 서 있었다. 민재? 그는 올려다보고 있었다.
펜트하우스를 향해. 수지는 황급히 커튼을 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민재가 여기까지 왔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빠. 수지는 정훈의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두드렸다. 아빠 일어나세요. 정훈이 문을 열었다. 잠옷 차림이었다. 왜? 무슨 일이야? 민재가 밑에 있어요. 아파트 입구에. 정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재빨리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경비실이요? 1층 입구에 수상한 남자가 있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잠시 후 경비실에서 답이 왔다.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CCTV 확인했는데 택시 타고 갔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다시 나타나면 즉시 연락 주세요. 정우는 전화를 끊고 수진을 봤다. 괜찮아. 경비가 쫓아냈어. 하지만 아빠 민재가 어떻게 여기를 알았을까요? 내 회사 주소는 공개되어 있으니까. 추측한 거겠지. 무서워요. 내일 아침이면 경호원들이 온다. 그때까지만 참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잠은 올 수 없었다. 아침 8시 초인종이 울렸다. 정훈이 인터폰을 확인했다.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경호원들이 들어왔다. 한 명은 40대, 한 명은 30대로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태산 시큐리티 김태수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 딸 수진입니다. 수진은 인사했다. 경호원들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24시간 교대로 보호하겠습니다. 외출 시에도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는 안도했다. 수진도 조금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오후 2시 수진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수진아,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오해를 풀고 싶어. 민재였다. 수진은 문자를 지웠다. 10분 후 또 문자가 왔다. 내가 아빠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나 때문에 오해받고 있어. 돌아와, 제발. 수진은 핸드폰을 꺼버렸다. 하지만 5분 후 집 전화가 울렸다. 정훈이 받았다. 여보세요? 장인어른, 저 민재입니다. 수진이 좀 바꿔주세요. 내가 무슨 낯짝으로 전화를 해? 오해예요, 장인어른. 제가 설명할게요. 수진이랑 얘기만 좀. 내 딸한테 손 떼려고 했으면서 100억 보험금 타려고 했으면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게 어떻게? 다 알아. 증거도 있어. 법정에서 보자. 정우는 전화를 끊었다. 수지는 아버지를 봤다. 아빠, 민재가 계속 연락할 것 같아요. 상관없어. 우리가 먼저 고소할 거야. 그날 오후 4시 강민아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경찰 2명이 함께였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진술 받으러 왔습니다. 수진은 소파에 앉았다. 경찰은 노트를 꺼냈다. 민재 씨가 언제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나요? 임신 소식을 알린 후부터요. 그때부터 변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수지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민재의 통제, 선영의 간섭, 휴대폰 메시지, 보험 가입. 경찰은 꼼꼼히 기록했다. 이 진술로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시겠습니까? 강 변호사가 물었다. 수지는 망설였다. 고소한다는 건 완전히 끝을 낸다는 의미였다. 돌아갈 수 없다는 의미였다. 수진아. 정훈이 손을 잡았다. 내가 결정해. 아빠는 내 선택을 따를게. 수지는 배를 쓰다듬었다. 아기가 움직였다. 접수할게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는 서류를 챙겼다. 그날 밤 수지는 다시 잠들지 못했다. 창밖을 보니 거리는 조용했다. 민재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수지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민재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곧 더 큰 위기가 올 거라는 걸. 배에서 또 통증이 왔다. 수지는 배를 감싸 안았다. 조금만 참아 아가야. 조금만.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아빠. 수지는 소리쳤다. 정훈이 달려왔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배가 아파요. 애기가. 지금 병원 간다. 정훈은 수진을 부축해 일으켰다. 경호원들이 차를 준비했다. 그렇게 수진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 형광등이 또다시 수진을 내려다봤다. 이번엔 통증이 더 심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고 숨을 쉴 때마다 배가 조였다. 수진 씨, 진통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아직 예정일까지 2주 남았는데. 의사가 초음파를 보며 말했다. 정우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 수진아. 괜찮을 거야. 아빠. 무서워요. 아빠가 여기 있어. 걱정 마. 의사는 잠시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입원하셔야겠어요. 조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정을 취하면서 지켜봐야 해요. 알겠습니다. 정우는 즉시 동의했다. 수지는 입원실로 옮겨졌다. 병실은 조용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정우는 의자에 앉아 딸을 지켰다. 경호원 한 명이 문 밖에 서 있었다. 아빠, 집에 가서 쉬세요. 아니야. 아빠는 여기 있을 거야. 하지만 수진아, 아빠가 너 지킬게. 절대 혼자 두지 않아. 수지는 눈물을 참았다. 아버지의 손이 따뜻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링거를 들고 들어왔다. 링거 교체하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간호사는 능숙하게 링거를 교체했다. 그리고 수진의 혈압을 재고 나갔다. 혈압이 조금 높네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새벽 2시 정훈이 잠깐 졸고 있을 때 수진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수진은 받지 않았다. 하지만 문자가 왔다. 수진아, 나 지연이야.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수진은 눈살을 찌푸렸다. 지연? 민재의 애인이? 또 문자가 왔다. 민재 오빠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거짓말이야. 내가 진실을 말해줄게.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다. 지연은 뭘 말하려는 걸까? 10분 후 또 문자가 왔다. 나 지금 병원 1층 카페에 있어. 10분만. 제발. 수지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정우는 여전히 졸고 있었다. 잠깐만이면 돼. 수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다. 링거 스탠드를 끌고 문을 열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경호원이 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졸고 있네. 수지는 살금살금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1층 카페는 한산했다. 구석 자리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지연이었다. 강 변호사가 보여준 사진 속 그 얼굴. 수지는 다가갔다. 지연이 일어섰다. 수진 씨, 뭐하러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앉아요. 할 말이 있어요. 서서 들을게요. 제발. 5분만.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지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다. 말해요. 수진 씨, 나
민재 오빠한테 속았어요. 뭐라고요? 민재 오빠가 거짓말했어요. 수진 씨랑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수진 씨가 먼저 바람 피웠다고. 수진은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당신은 믿었어요? 미안해요. 나도 바보였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민재 오빠가 수진 씨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 알았어요. 수진의 몸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어제 민재 오빠가 전화했어요. 수진 씨가 문제라고. 없애야 한다고. 증거는요? 녹음했어요. 지연은 핸드폰을 꺼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연아, 수진이가 다 알아버렸어. 고소한대. 그럼 어떡해? 방법이 있어. 수진이가 지금 병원에 있거든. 출산 중에 사고로 만들 거야. 사고라니? 산소 부족. 간단해. 엄마가 도와줄 거야. 녹음이 끝났다. 수지는 입을 막았다. 민재가. 정말. 미안해요, 수진 씨. 나도 공범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해요. 지연은 울기 시작했다. 수지는 머리가 복잡했다. 왜 나한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에요. 살인까지는 못해요. 수진 씨는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수지는 병실로 돌아왔다. 정우는 깨어나 있었다. 수진이 없어진 걸 알고 당황하고 있었다. 수진아, 어디 갔었어? 아빠, 이거 들어봐요. 수지는 녹음 파일을 틀었다. 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새끼가. 아빠, 민재가 병원에서 나를 죽이려고 해요. 선영도 돕기로 했대요. 당장 병원 옮긴다. 하지만 제 상태가. 상관없어. 여기 있으면 위험해. 정우는 즉시 의사를 불렀다. 30분 후 수지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강남의 대형 병원이었다. VIP 병동 경호원 3명이 배치됐다. 이제 안전해, 수진아. 고마워요, 아빠. 하지만 수지는 알았다. 민재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강민아 변호사가 찾아왔다. 수진 씨, 녹음 파일 받았어요. 이거 결정적 증거예요. 정말요? 네. 살인 예비가 아니라 살인 음모로 기소할 수 있어요. 형량이 훨씬 높아집니다. 민재를 체포할 수 있어요? 네. 지금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중입니다. 수지는 안도했다. 드디어 끝이 보였다. 하지만 그날 오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강 변호사가 급히 전화했다. 수진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재 씨가 도주했어요. 집에 없어요. 뭐라고요? 경찰이 체포하러 갔는데 이미 떠난 후였어요. 선영 씨도 같이 사라졌고요. 수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디로 간 걸까요? 모릅니다. 추적 중이에요. 하지만 강 변호사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뭐예요? 민재 씨 차가 이 병원 근처에서 포착됐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다. 민재가 온다. 자신을 죽이러. 정우는 즉시 경호를 강화했다. 병실 문 앞에 경호원 5명, 복도에 2명, 엘리베이터에 1명. 절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수지는 침대에서 떨고 있었다. 배가 또 아팠다. 수진아. 아빠.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의사가 급히 달려왔다. 검사를 하더니 말했다. 진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분만실로 옮겨야 합니다. 지금요? 네, 지금 당장요. 수지는 정훈을 봤다.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아빠가 지킬게. 분만실로 가는 복도.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다. 경호원들이 주위를 둘러쌌다. 정우는 수진의 손을 잡고 걸었다. 곧 끝나 수진아. 조금만 참아. 아빠.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간호사 복장을 한 사람. 하지만 얼굴은 선영이었다. 저 여자. 경호원이 소리쳤다. 선영은 돌아서 달렸다. 잡아. 경호원 둘이 쫓아갔다. 수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아빠. 선영이 여기 있어요. 괜찮아. 우리가 지킨다. 하지만 정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민재와 선영이 병원에 침입했다. 이제 진짜 위기가 시작됐다. 수지는 분만실 문이 열리는 걸 봤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얼굴이 낯익었다. 지연이었다. 지연?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다. 간호사 가운을 입은 지연은 환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음산했다. 어서 오세요, 수진 씨. 기다렸어요. 정훈이 앞을 가로막았다. 당신 누구야? 저요? 민재 오빠의 진짜 사랑이죠. 지연의 목소리에 독이 묻어 있었다. 수지는 뒤로 물러섰다. 거짓말이었어요. 녹음 파일도. 맞아요. 다 연기였죠. 수진 씨 병원으로 유인하려고요. 지연은 주사기를 꺼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뭐야? 정훈이 소리쳤다. 경호원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복도에서 폭음이 터졌다. 으악! 경호원 한 명이 쓰러졌다. 민재가 나타났다. 손에 스턴건을 들고 있었다. 장인어른 비키세요. 이 미친놈. 정훈은 민재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민재는 스턴건을 정훈의 옆구리에 댔다. 정훈이 쓰러졌다. 수지는 비명을 질렀다. 아빠. 분만실 문이 닫혔다. 민재와 지연 그리고 간호사 복장을 한 선영이 안으로 들어왔다. 수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배가 너무 아팠다. 진통이 몰려왔다. 아파. 아픈 게 당연하죠. 아기가 나오려는데. 지연이 다가왔다. 주사기를 들고. 이거 맞으면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고통 없이요. 하지 마. 제발. 수지는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선영이 뒤에서 수진을 붙잡았다. 가만히 있어. 순순히 당하면 아기는 살려줄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아니야. 아기는 민재 자식이니까. 우리가 키울 거야. 선영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민재야. 우리 부부잖아. 왜 이래? 민재는 수진을 내려다봤다. 그의 눈엔 감정이 없었다. 부부? 넌 그냥 돈이었어, 수진아. 처음부터 끝까지. 100억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100억이면 충분하지. 빚도 갚고 지연이랑 새 인생도 시작하고. 민재는 웃었다. 미친 듯이. 그때 수진의 배에서 물이 터졌다. 으악. 양수가 쏟아졌다. 수지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아기가 나와요. 의사가 필요했다. 하지만 분만실엔 민재 일당만 있었다. 어머, 벌써? 빨리 끝내야겠네. 지연이 주사기를 들었다. 수진의 팔로 다가왔다. 안 돼. 수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힘이 없었다. 바늘이 피부에 닿으려는 순간 분만실 문이 와르르 무너졌다. 경찰이다. 손들어. 5명의 경찰이 총을 들고 들어왔다. 강미나 변호사도 함께였다. 민재는 당황했다. 지연은 주사기를 떨어뜨렸다. 어떻게? 수진 씨 옷에 GPS 추적기가 있었어요. 회장님이 미리 준비한 거죠.
강 변호사가 말했다. 경찰들이 민재와 지연, 선영을 체포했다. 너희들은 체포한다. 살인 미수와 살인 음모 혐의로. 수갑이 채워졌다. 민재는 발악했다. 나라고. 하지만 경찰은 그를 끌고 나갔다. 수지는 침대에 쓰러졌다.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다. 진짜 의사와 간호사들. 빨리. 환자 상태가 위독해요. 진통이 심해요. 산소 마스크. 산소 마스크가 수진의 얼굴에 씌워졌다. 수진은 간신히 숨을 쉬었다. 수진 씨, 힘내세요. 아기가 나오고 있어요. 수진은 힘을 주었다. 온몸에 힘을 다해. 10분이 지났다. 20분이 지났다. 그리고 마침내 으아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가 아기를 수진에게 안겨줬다. 작고 빨간 얼굴. 눈을 꼭 감고 울고 있는 아기.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아가야. 엄마야. 아기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울음을 멈췄다. 작은 손이 수진의 손가락을 잡았다.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수진은 아기를 꼭 안았다. 복도에서 정훈이 들어왔다. 스턴건에 맞았지만 금방 회복한 그는 손녀를 보고 미소 지었다. 수진아. 수고했어. 아빠. 우리 이겼어요. 그래, 이겼어. 정훈은 수진의 어깨를 안았다. 그리고 손녀를 내려다봤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야? 희망이요. 정희망. 희망이란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다. 병실로 돌아온 수진은 침대에 누웠다. 희망이는 옆 침대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강민아 변호사가 찾아왔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민재 씨와 지연 씨, 선영 씨 모두 구속됐어요. 증거가 명확해서 형량도 높을 거예요. 다행이에요. 그리고 보험금은 전부 사기로 판명됐어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당연하죠. 수지는 희망이를 바라봤다. 작고 소중한 생명. 이제 시작이에요. 희망이랑 새로운 인생. 잘하실 거예요, 수진 씨. 강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나갔다. 밤이 되었다. 수지는 희망이를 안고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희망아, 엄마가 너를 지킬게. 이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한 너를. 희망이는 작은 입을 오물거렸다. 그리고 엄마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다. 수지는 눈물을 닦았다. 악몽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꿈이 시작되었다. 정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수진아, 자야지. 네, 아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아빠는 어떻게 제 옷에 GPS를 달았어요? 정훈은 씩 웃었다. 딸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야. 세상을 못 믿는 거지. 역시 아빠예요. 수지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희망이도 작게 미소 지었다. 마치 엄마의 웃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다.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수진과 희망이의 아침이. 하지만 수진은 몰랐다. 민재의 재판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그리고 그 재판에서 더 큰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걸. 민재만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걸. 더 큰 배후가 있었다는 걸. 그건 다음 이야기였다. 3개월이 흘렀다. 희망이는 쑥쑥 자랐다. 작았던 얼굴에 살이 오르고 눈은 더 또렷해졌다. 수지는 매일 아침 희망이의 얼굴을 보며 힘을 얻었다. 엄마 왔어, 희망아. 수지는 희망이를 안아 올렸다. 아기는 깔깔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수진의 상처를 아물게 했다.
정훈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수지는 조금씩 회복했다. 몸도 마음도.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다. 민재의 재판이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었다. 수진 씨, 재판 준비됐어요? 강민아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어요. 증인으로 출석해야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민재를 직접 봐야 해요. 끝을 내야 하니까.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 변호사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민재 씨가 또 다른 보험을 가입했던 것 같아요. 또요? 수지는 깜짝 놀랐다. 강 변호사는 서류를 넘겼다. 네. 이건 해외 보험사예요. 수진 씨 명의로 30억짜리. 언제 가입한 거예요? 결혼 1년 후. 임신 전이에요. 수지는 숨이 막혔다. 민재는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었다. 그럼 총 보험금이 120억입니다. 수지는 손이 떨렸다. 120억. 그 돈 때문에 자신이 죽을 뻔했다. 이 정보는 재판에서 사용할 거예요. 민재 씨의 계획적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재판 날이 밝았다. 수지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다. 머리를 단정히 묶고 화장도 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수진아, 준비됐어? 정훈이 문을 두드렸다. 수지는 문을 열었다. 네, 아빠. 희망이는? 유모가 봐주고 있어요. 그래. 가자. 차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웅장한 건물이 수진을 내려다봤다. 법정 앞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정수진 씨, 한 말씀 해주세요. 남편의 살인 음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래시가 터졌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정은 조용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고 검사와 변호사들이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인석에 민재가 앉아 있었다. 수감복을 입은 민재는 초라해 보였다. 얼굴은 상했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다. 민재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수지는 시선을 돌렸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검사가 일어섰다. 피고인 김민재는 부인 정수진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살인 음모, 살인 미수, 보험 사기, 횡령 등 총 7가지 혐의입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수지는 눈을 감았다. 드디어 인정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걸. 증인 신문이 시작됐다. 첫 번째 증인은 지연이었다. 수감복을 입은 지연은 창백했다. 눈가엔 다크서클이 깊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연인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2년 전부터요. 민재 씨가 수진 씨와 결혼하기 전부터였어요. 방청석에서 또 술렁임이 일었다. 수지는 주먹을 쥐었다. 증인은 피고인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민재 씨는 수진 씨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어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저랑 해외로 도망칠 계획이었어요. 증인도 동의했습니까? 지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진지해지더라고요. 저도 욕심이 났어요. 그 돈이. 증인은 살인 계획에 가담했습니까? 네. 병원의 간호사 복장으로 들어가서 수진 씨를 주사로
지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다. 판사가 휴정을 선언했다. 휴식 시간 수지는 복도에 나왔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보였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다. 수진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민재의 변호사였다. 뭐예요? 민재 씨가 당신과 얘기하고 싶답니다. 거절할게요. 5분만이라도. 제발. 수지는 망설였다. 하지만 강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듣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수지는 돌아섰다. 민재의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사라졌다. 재판이 재개됐다. 이번엔 선영이 증인석에 섰다. 민재의 어머니는 더 늙어 보였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증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입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도 살인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까? 선영은 침묵했다. 판사가 다그쳤다. 대답하십시오. 알고 있었습니다.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저희 집안이 어려워서 돈이 필요했어요. 민재 빚도 많고. 그래서 며느리를 죽이는데 동의했습니까? 선영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지는 선영을 바라봤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들었다. 저 사람도 피해자였을까? 아니다. 선영은 공범이었다. 자신을 죽이려 한 공범. 마지막 증인은 수진이었다. 수지는 증인석에 섰다. 온 법정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렸다. 증인은 피고인의 부인입니까? 네. 아니, 전 부인입니다. 피고인이 증인을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임신 5개월 때였어요. 휴대폰 메시지를 봤어요. 그 메시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수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애기 낳으면 보험 처리하고 정리한다고. 지연이랑 새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수지는 눈물이 핑 돌았다. 무너졌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돈으로만 본 거잖아요. 저랑 뱃속 애기까지. 목이 메었다. 판사가 물을 건넸다. 증인 괜찮으시면 계속하십시오. 수지는 물을 마시고 말을 이었다. 병원에서 죽을 뻔했어요. 민재랑 지연, 선영이 저를 죽이려고 주사를 들고 왔어요. 만약 경찰이 안 왔으면 증인은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수지는 민재를 봤다. 민재도 수진을 봤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니요. 수진의 대답은 단호했다.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 재판이 끝났다. 판사는 일주일 후 선고를 내리겠다고 했다. 법정을 나서는 수진에게 민재가 소리쳤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정훈이 딸의 어깨를 감쌌다. 잘했어, 수진아. 이제 진짜 끝이야. 네, 아빠. 이제 끝이에요. 수진은 법원을 나섰다. 일주일 후 선고일이 밝았다. 수지는 희망이를 안고 거울을 봤다. 아기는 엄마의 얼굴을 만지작거렸다. 엄마, 오늘 중요한 날이야, 희망아. 나쁜 사람들이 벌 받는 날이지. 희망이는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깔깔 웃었다. 수지는 아기에게 뽀뽀했다. 엄마 다녀올게. 할아버지랑 유모 선생님이 잘 돌봐주실 거야. 정훈이 방문을 두드렸다. 수진아, 준비됐어? 네, 아빠. 가요. 수지는 희망이를 유모에게 맡겼다. 아기는 손을 흔들며 웃었다. 법원 앞에는 이번에도 기자들이 가득했다. 정수진 씨, 오늘 선고 어떻게 예상하세요?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수지는 마이크 앞에 섰다. 처음으로 직접 말하기로 했다. 저는
오늘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다른 여성들은 겪지 않길 바라요. 민재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당신 인생도 끝났어요. 저처럼.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수지는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정은 만석이었다.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기자들도 빼곡히 앉아 있었다. 이 사건은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판사가 입장했다. 모두 일어났다. 착석하십시오. 망치 소리가 울렸다.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인석에 민재, 지연, 선영이 나란히 앉았다. 세 사람 모두 수감복을 입었다. 민재는 수진을 봤다. 하지만 수진은 시선을 피했다. 피고인들 일어나십시오. 세 사람이 일어섰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다. 피고인 김민재.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피고인은 부인 정수진을 살해하려 한 혐의, 보험 사기 혐의,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피고인의 범행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피해자를 돈으로만 보았고 총 120억의 보험금을 노렸습니다. 범행 수법 또한 잔인했습니다. 임신한 부인을 병원에서 살해하려 했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본 법원은 피고인 김민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25년? 민재가 중얼거렸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피고인 박지현. 지연이 일어섰다. 얼굴은 창백했다. 피고인은 공범으로서 살인 음모에 가담했습니다. 간호사로 위장해 병원에 침입했고 피해자에게 독극물을 주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했고 결정적 증거인 녹음 파일을 제공했습니다. 판사가 말을 이었다. 이를 참작하여 본 법원은 피고인 박지현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지연은 주저앉았다. 울음을 터뜨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수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지연의 눈물도 사과도 의미 없었다. 피고인 김선영. 선영이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다. 피고인은 며느리를 살해하는 계획에 동의했고 직접 가담했습니다. 모성애는커녕 범죄에 앞장섰습니다. 본 법원은 피고인 김선영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선영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나는 아들을 도운 것뿐이에요. 나는 어머니예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교도관들이 선영을 끌어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수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끝났다. 진짜 끝났다. 패정이 선언됐다. 수지는 법정을 나섰다. 복도에서 강민아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 씨 축하드려요. 이겼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수진 씨가 강했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은 악수했다. 기자들이 또 몰려들었다. 수진 씨, 선고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족스러워요. 정의가 실현됐어요. 앞으로 계획은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제 일도 다시 시작하고요. 민재 씨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요? 수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당신은 감옥에서 반성하세요. 평생. 집에 돌아오자 희망이가 웃으며 맞았다. 엄마. 아직 말은 못했지만 옹알이가 점점 또렷해졌다. 수지는 희망이를 안아 올렸다. 엄마 왔어, 희망아. 다 끝났어.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 거야. 정훈이 손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수진아, 정말 수고했어. 아빠가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앞으로만 보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6개월이 흘렀다. 수지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다시 시작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그녀의 것이었다. 희망이는 돌을 맞았다. 걷기 시작했고 말도 조금씩 했다. 엄마, 엄마. 희망이가 수진에게 달려왔다. 수진은 딸을 안아 올렸다. 우리 희망이 이제 다 컸네. 엄마 자랑스러워. 아이는 엄마 볼에 뽀뽀했다. 수지는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해야 해. 그녀는 다짐했다. 어느 날 수지는 민재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다. 수지는 망설이다가 뜯었다. 수진아, 나 민재야.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나도 알아.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처음 널 만났을 때 잠깐이지만 진심이었어. 내 웃음이 좋았고 내 목소리가 좋았어. 그런데 욕심이 날 망쳤어. 돈, 빚, 지현. 다 내 잘못이야. 희망이 잘 키워줘. 그 애는 죄가 없어. 내 딸이지만 내 딸이기도 하니까. 행복해, 수진아.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다시 한번 미안해. 민재가. 수지는 편지를 접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녀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언젠가 희망이가 아빠에 대해 물으면 진실을 말해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수지는 희망이를 안고 발코니로 나갔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희망아, 저기 봐. 저 불빛들이 다 우리 거야. 희망이는 손을 뻗으며 웃었다. 엄마는 널 위해 살 거야. 내가 자랑스러워할 엄마가 될 거야. 수지는 딸에게 뽀뽀했다. 악몽은 끝났다. 이제 꿈이 시작됐다. 정수진과 정희망의 새로운 인생이. 에필로그. 5년 후. 희망이는 유치원생이 됐다.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수진의 회사는 성공했다. 직원 20명을 둔 중견기업이 됐다. 정우는 손녀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행복했다. 어느 날 희망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딸을 봤다. 아빠는 멀리 계셔. 하지만 희망이를 사랑하셔. 언제 볼 수 있어요? 언젠가. 희망이가 크면. 알았어요, 엄마. 희망이는 환하게 웃었다. 수지는 딸을 안았다. 진실은 언젠가 말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행복이 먼저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햇살 속을 걸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